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내가 첫 인사를 드리고 돌아간 지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그날도 아내를 만나 영화를 보고 난 뒤 헤어지기 아쉬워 시간을 질질 끌다 보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이 열리고 누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얘기라니? 무슨 얘기? 누나가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은 누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말 꺼낸 건데. 뭔데 그래? 그게 유진 씨 말이야. 유진이가 왜?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아내 이야기가 나오니 걱정이 앞섰거든요. 좀 예민한 편이지? 어? 아,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지. 근데 그건 어떻게 알았어? 누나 혹시 관상도 볼 줄 알아? 관상은 무슨, 그냥 유진 씨 행동을 유심히 보다 보니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 누나의 눈빛이 진지했는데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거야? 집에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소파에 앉으라고 자리를 안내했잖아. 오, 그랬지. 그때 유진 씨가 자리에 앉기 전에 소파를 손으로 살짝 닦아냈다고 해야 하나? 암튼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앉기 전 무심한 듯 손바닥으로 소파를 쓱 닦던 모습. 습관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었는데 누나의 눈에는 다르게 비쳤던 모양이었어요. 유진이가 워낙 깔끔한 편이긴 해. 그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기 전에도 숟가락을 확인하는 거 보면서 보통 예민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 그게 원래 유진이가 외식할 때 숟가락, 젓가락을 가지고 다니거든. 뭐? 수저를 가지고 다닌다고? 누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 조금 예민한 편이라고 했잖아. 그게 조금 예민한 거야? 엄청 예민한 거지. 같이 있으면 엄청 피곤할 텐데 괜찮은 거야? 누나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누나가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봐서 그런 모양인데 진짜 사랑하면 단점도 다 예뻐 보이기 마련이야. 혹시라도 아내가 밉보일까 싶어 열심히 두둔하고 있었는데요. 한심하다는 듯 누나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결혼하고 3달만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진다는 말 못 들어봤어?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잘 생각해봐. 여기저기서 들어보면 결혼 상대자로는 평범한 사람이 제일 낫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애도 낳아야 하는데 너무 예민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거기다 넌 깔끔한 편도 아닌데 맞출 수 있겠어? 누나의 말에 일리가 있었지만 웃음을 흘리며 태연한 척 받아쳤어요. 걱정 마. 유진이 취미가 청소라 난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결혼이라는 게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누나가 다시 한번 강조하듯 못을 박았습니다. 문득 불안해져 조심스레 물었어요. 누나, 혹시 엄마한테 말한 건 아니겠지? 나도 그 정도 생각은 있거든. 엄마는 못 본 것 같아서 굳이 말 안 했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혹시나 엄마 귀에까지 들어가면 누나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고마워 누나. 내가 평생 잘할게. 그럼 넌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네. 당연하지. 유진이랑 나는 운명이거든. 누나가 한숨을 삼키듯 나직이 내쉬더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암튼 난 분명히 너한테 말했으니까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그리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 엄마 아빠 힘들게 하면 난 절대 안 참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치만 그것만 아니면 나도 상관 안 할 테니까 네가 잘 단속하라 그 말이야.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제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자식 일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누나와 저는 그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도 시집살이 같은 건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고 간 뒤 아내도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좋으신 것 같고 누님도 좋아 보여서 다행이야.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우리 집은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을 테니까 안심해. 그러게 말이야. 자기 말처럼 집안 분위기가 많이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암튼 안심이 되더라고. 이제 보니까 우리는 천생연분인가 봐. 아내 얼굴에 한박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런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잘 맞긴 하지. 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취미가 청소니까 결혼 후에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설거지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개운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직접 할 거야. 욕실 청소도 마찬가지고. 그럼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나도 청소 잘하니까 욕실 청소 정도는 내가 하도록 할게. 아니야. 내가 전부 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내가 집안일 대부분을 더 맡겠다고 했으니 솔직히 마음 한편이 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들었어요. 훗날 그 문제로 다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맞벌이를 하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도 의문이었고요. 제가 말없이 복잡한 기색을 내비치자 아내가 웃음을 머금은 채 달래듯 말했습니다. 자기도 할 일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할 일이 뭔데? 무조건 열심히 할게. 쓰레기 버리는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외에도 전등 갈고 그런 일들은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 정도야 뭐. 청소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나한테 맡겨. 아내의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그저 웃음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후의 현실은 조금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누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민했고 그 깔끔함의 기준은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디에 앉아도 무엇을 만져도 늘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사랑하면 다 예뻐 보인다던 제 호언장담이 슬슬 빛을 발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근 전 새벽부터 부스스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하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어스름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에 주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면 저는 그제야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식탁에 나가보면 따뜻한 밥과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들만 골라 정성껏 준비한 상차림이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는 불만이랄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날은 볼 일이 있어 본가에 들렀더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유진이가 아침밥까지 차려준다면서? 네, 매일 아침 몸에 좋은 반찬들로만 준비해줘요. 직장도 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다니? 요즘 세상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는 듯 엄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취미가 청소인데 음식 만드는 것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준비하던지 해. 혼자 다 하면 나중에 불만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엄마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잖아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아침 준비하자고 말해봤는데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하대요. 그래도 눈치껏 잘할 생각해. 지금은 신혼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서운한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제 뜻대로 될 듯 큰 소리를 쳤지만 역시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집안일을 아내가 전부 도맡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아무런 불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건 진심인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다만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잠시 후 아내가 욕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저를 불렀어요. 자기야! 오? 이것 봐봐. 아내가 저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세면대 주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 물 튄 거 안 보여?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면대 가장자리에 물방울 몇 개가 맺혀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마를 것 같은데? 저 상태로 마르면 물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봐봐. 아내가 이번에는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도 튄 물방울 자국이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이것도 바로바로 닦아줘야 해. 여기 보면 마른 수건 준비해뒀으니까 바로바로 닦아.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밟고 다닌 물에 젖은 욕실화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씻고 나면 물기를 닦아야지. 안 그러면 세균이 득실득실해져. 욕실은 건식으로 하는 게 건강에 좋거든. 방금 샤워하고 나왔잖아. 그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바로바로 하면 오히려 수월하니까 뭐든 바로 할 생각해. 아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타협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세수를 마치자마자 세면대를 닦았고 샤워 후에는 바닥에 물기를 훔쳐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아내의 잔소리가 여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차츰 적응해 나갔어요. 나중에는 욕실 사용에 관련한 아내의 지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무심코 가방을 소파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따로 있었지만 그날따라 회사 일이 너무 많아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정된 그곳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내에게 통할 리 없었어요. 곧장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가방 거기 놓으면 안 되지.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서 진짜 힘들었거든. 조금만 있다가 가져다 놓을게. 그러게 바로바로 제자리에 놓았으면 좋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잠깐 놓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불만 섞인 소리를 내뱉었지만 아내의 폭풍 같은 잔소리가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어디다 두는데? 구야, 책상 밑에 놔두는데 거기 선반이 있어서 깨끗해. 집처럼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도 아니라 지저분하단 말이야. 거기에 먼지 하나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말없이 소파에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지정해준 곳에 조용히 가방을 올려놓았어요. 더 이상 입을 열었다간 더 큰 불씨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랑은 여전했지만 그 사이사이로 피로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대학 동기 민수를 만났습니다. 결혼한 시기가 비슷했던 터라 민수네 부부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오랜만에 연락이다 퇴근 후 고깃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그날따라 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아침에 또 싸웠어. 왜? 설거지 때문이지 뭐. 민수가 깊은 한숨을 토해내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빈잔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녁에 내가 설거지 당번이었거든. 근데 야근하고 12시에 들어왔는데 설거지할 기운이 어딨겠어.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할까 하고 그냥 잤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늦잠 잔 거지 뭐. 그래서 싸웠어? 싱크대에 왜 그릇이 그대로 있냐고 아침에 난리가 났지. 네가 당번인데 약속 안 지키냐고 난리도 아니었어. 민수가 집게로 고개를 뒤집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름이 튀어오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내가 야근해서 피곤해서 그랬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너만 피곤하냐면서 약속은 지키라고 빽 소리를 지르더라고. 요즘 식기세척기 잘 나온다고 하던데 그냥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아? 전셋집이라 설치할 여건도 안 돼. 그래서 아직 화해 안 한 거야? 우선 내가 잘못한 건 맞으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먼저 카톡 보냈거든? 근데 카톡도 씹어버리더라고. 오늘은 진짜 집에 가기 싫다. 민수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잔에 소주를 채워주며 입을 열었어요. 그래도 맞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네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먼저 사과해. 어쩔 수 없는 건 아는데 이게 맨날 싸움의 원인이야. 청소당번, 빨래당번, 설거지당번. 당번표까지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다니까. 당번표? 오, 요일별로 누가 뭐 하는지 다 정해놨어. 근데 하나라도 안 하면 바로 싸움이야. 민수가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유진 씨도 그러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뗐어요. 우리 와이프는 혼자 거의 다 해. 민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혼자 다 해? 어, 청소, 빨래, 설거지 다 알아서 해.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는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진짜? 너 지금 나 놀리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진짜라니까. 우리 와이프 취미가 청소랑 요리라고 했잖아. 진짜 즐기면서 하더라고. 미쳤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놀랍다. 민수가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 그 정도면 로또 당첨된 거야. 취미가 청소랑 요리라니 진짜 부럽다. 그럼 아침밥도 차려주고 그래? 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단에 맞춰서 밥 준비해줘. 소주를 한 모금 들이킨 뒤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근데 있잖아.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 그게 뭔 소리야? 우리 와이프가 왜 집안일을 혼자 다 하는지 알아? 취미라며. 그것도 맞긴 한데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아.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눈치였어요. 불판 위에서 타들어가는 고기를 뒤집으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난 너를 잘 이해 못하겠어. 우린 집안일 때문에 하루하루 난리도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마음이 많이 불편해. 화장실 쓰고 나면 물기 닦기, 세면대, 거울, 바닥 전부 물기 하나 없이 닦아야 해. 조금이라도 물기 있으면 잔소리 엄청 들어. 신발은 방향에 맞춰서 바로 정리하기. 집안엔 먼지 하나 없어야 해. 조금이라도 먼지 있으면 난리가 나거든. 물론 아내가 다 하니까 몸은 당연히 편한데 이상하게 항상 마음이 불편해. 야, 너 지금 배부른 소리 하는 거야. 와이프가 다 해주는데 대체 뭐가 힘들다는 거야?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 민수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배부른 소리가 맞았으니까요. 집안일을 다 해주는 아내한테 불만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제게는 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살다 보면 가끔은 신발이 대충 놓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가끔은 집안에 먼지도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내의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가 가끔은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나름 익숙해져 갔어요. 물기를 닦는 것도,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도, 가방을 정리해 자리에 넣는 것도 어느새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임신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데도 아내는 집안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걱정이 되어 아내를 말렸어요. 자기야, 내가 할 테니까 좀 쉬고 있어. 조금씩 움직여도 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할게.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모든 일을 직접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으니까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슬그머니 일어나 청소를 하곤 했어요.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 닦아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출산을 하고 난 뒤에는 일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동안은 무조건적으로 아내의 뜻을 따라줬기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우리 부모님과도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낳고 난 뒤 아내의 강박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날은 아버지 생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본가에 모이기로 했는데요. 아이가 있다 보니 외식보다는 집에서 밥을 먹는 게 편할 것 같아 본가로 향했어요. 반나절 정도만 있을 생각이었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외출은 언제나 대이동이었습니다. 기저귀 가방에 심지어 아이 이불까지 짐이 한가득이었어요. 문제는 도착하자마자 시작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내가 안방과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무심한 듯 보였지만 저는 그 눈빛의 정체를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구석구석 훑어보며 먼지 한 톨까지 점검하는 그 날카로운 시선 말이죠. 결국 엄마가 눈치를 채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칠 전부터 진짜 열심히 청소했어. 아, 네, 감사합니다. 아내의 대답에 엄마가 안심하는 기색이었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내가 가방에서 수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과 소파 등을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순간 누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엄마가 재빨리 누나의 팔을 잡아 끌며 주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무조건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성격이라고 하잖니. 별거 아니니까 그냥 놔둬. 엄마가 청소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기분 나쁘잖아. 글쎄 잠깐 있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무 예민해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다니까. 누나가 매서운 눈빛으로 아내를 노려봤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 애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꾹 참고 있는 누나의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곁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자기야, 엄마가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하니까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준서가 있을 자리만 닦을게. 대답을 짧게 끊고는 아내가 다시 걸레질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 한편에 앉아있던 엄마와 누나의 시선이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굳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가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불편해하셨고 아내도 많이 불편해했으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누구도 편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면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참 대단했던 것이 처가에 가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었어요. 한마디로 본가에서만 유난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가댁에서도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그로 인해 장모님과 말다툼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본가에서처럼 처가에서도 도착하자마자 구석구석을 살피고 직접 닦아내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결국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오랜만에 처가에 갔는데요. 아이도 제법 자란 터라 오랜만에 방문을 했고 처가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내가 작은 방 청소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이는 걸 지켜봐야 했는데요. 장모님이 옆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내가 청소를 다 했다고 해서 저런다니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제가 저럴 때마다 자네한테 정말 미안하고 그렇네. 아닙니다. 이제는 익숙해져서 저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100번, 1000번은 다투고 난리가 났을 텐데 저런 성격의 자네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항상 미안하고 고맙네. 장모님의 눈가에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곧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다 함께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방문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한결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할아버지와 놀고 있었어요. 이윽고 장인어른이 준서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요. 문틈 사이로 아이와 깔깔대며 노는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내의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빠, 내가 애한테 과자 주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화들짝 놀라 안방으로 달려갔어요. 장인어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내가 백화점 가서 사온 과자인데 준서 나이에 맞는 과자야. 여기 봐봐. 여기 표기도 되어 있잖아. 이거 엄청 비싼 과자야. 장인어른이 급히 둘러대셨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선 목소리로 쏘아붙였거든요. 저번에도 과자 먹여서 내가 뭐라고 했잖아. 근데 또 먹이면 어떡해. 그냥 조금 먹인 것뿐이야. 가만 보면 넌 너무 예민해. 너처럼 그렇게 예민하게 키우면 준서도 예민해지기 마련인 거야. 들어보니 내 친구들은 손주한테 이런 과자 먹인다고 하던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친구들 며느리들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하던데. 장인어른의 목소리에도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이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지. 곧 올케도 애기 낳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어. 네 올케는 성격이 무난해서 절대 안 그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시금치에 시자도 싫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앞으로 절대 이러지 마. 특히나 올케 출산하면 더 조심할 생각해. 장인어른과 아내가 팽팽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동안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 장모님이 소파에 앉으며 다시 혀를 내두르셨어요. 누가 알면 혼자 애 키우는 줄 알겠네. 암튼 유난이다 유난이야. 일반 과자도 아니고 일부러 백화점까지 가서 사온 건데 너무하네. 장모님이 저를 돌아보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유진이가 혹시 사돈 두 분한테도 저러는 건 아니겠지? 아, 그래도 조금 조심하는 편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내 딸이지만 저런 며느리라면 진짜 골치 아플 것 같아. 어디서 저런 인간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니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저렇게 예민하지 않잖아. 예전부터 사람들이 내 탓을 했지만 나도 진짜 억울하다니까. 요즘은 딸보다 며느리가 더 편할 지경이야. 장모님의 푸념이 길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양가 모두 아내를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고 우리는 점점 고립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 아내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돌이켜보면 그날이 우리 가족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은 장모님 생신을 맞이해 처가댁에 가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때쯤 처남댁도 아이를 출산한 지 제법 시간이 흘렀던 터라 오랜만에 본 조카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주 만나지 못했다 보니 처남댁 성격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보니 아내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인어른 장모님과도 매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남댁을 바라보는 두 분 눈에서 하트가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대화할 때마다 환하게 웃으셨고 처남댁이 무슨 말을 해도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잠시 후 장인어른이 조카에게 과자를 건넸습니다.
처남댁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역시나 아내가 장인어른을 말렸어요. 아빠, 내가 애들한테 과자 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안 주면 될 걸 가지고 왜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여기 보면 개월수도 다 있어서 조금은 먹어도 된다고 했어. 그래도 옳게 허락받고 주라고 했잖아. 아내가 버럭 외치던 순간 처남댁이 조용히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저는 괜찮아요. 그래도 과자 막 주고 그러면 안 좋잖아. 이럴 때는 싫다고 바로 말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오해가 없기 마련인 거야. 저는 진짜 괜찮아요. 거봐라. 네 올케는 괜찮다고 하잖아. 네가 너무 예민한 거라니까. 장인어른이 여전히 조카에게 과자를 건네며 핀잔을 놓으셨는데요. 아내가 처남댁을 향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우리 부모님 막힌 분들 아니니까 싫으면 싫다고 꼭 말해.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옳게는 아빠가 저렇게 가다 줘도 괜찮아? 난 될 수 있으면 과자 같은 거 안 주고 있거든. 아이 양육은 엄마인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양가 부모님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말하는 편이거든. 아내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듯한 어조였어요. 그런데 순간 처남댁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이의 정서적인 교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거실안이 잠시 고요해졌어요. 처남댁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서 그 과자 사시려고 백화점까지 다녀오신 그 마음이 참 감사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정서적인 교감을 쌓고 자랐다 보니 그런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잖아요. 그게 참 좋았어요. 처남댁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아이가 버릇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시거든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사랑을 줄 줄도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마음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거든요. 처남댁이 웃으며 담담히 말을 마쳤습니다. 아내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마치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린 아내를 보며 저 역시 숨조차 조심하며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 옳게 말 듣고 많이 생각해봤거든? 근데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빠져 있었던 것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어? 아, 사실대로 말해도 돼? 조심스레 아내 눈치를 살폈고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자기 기분 나쁠까봐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난 준서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 시절에는 엄마 아빠 몰래 할머니 할아버지와 비밀 같은 것도 있기 마련이잖아. 처남댁 말처럼 나도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내가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봤기에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매일같이 집안 청소에 집중하잖아. 난 그 시간도 조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 그 시간에 오히려 아이와 놀아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앞으로는 조금 내려놓고 살아도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날 이후 아내는 많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큰 충격과 함께 깨우친 게 많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청소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아이와 바닥에 앉아 블록을 쌓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준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한결 순해져 갔어요. 늘 긴장하던 아이의 어깨가 편안해진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날도 생겼는데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누나가 많이 놀라는 눈치였지만 아내의 변화를 모두 반겼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이를 맡긴 뒤 둘이서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본가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누나 방에 있어. 아내와 함께 누나 방문 앞에 섰고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요. 둘이서 침대에 나란히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우리를 보더니 후다닥 등 뒤로 감추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서의 입가에는 아이스크림이 잔뜩 묻어 있었고 누나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웃으며 입을 열었어요. 고모가 아이스크림 사줘서 준서 좋았겠네? 옳게 미안해. 준서가 자꾸만 사달라고 해서 내가 그만. 누나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바탕 잔소리가 쏟아졌을 상황이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매일 먹는 것도 아닌걸요. 오히려 준서에게는 고모가 아이스크림을 사준 지금 이 순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지 않겠어요? 마음 통하는 고모가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항상 준서 많이 많이 예뻐해줘서 정말 감사해요. 누나의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아내의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는데요.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함을 향해 달려가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이는 거실보다 아이와 뒹굴며 웃음꽃 피우는 순간이 더 값진 것이었음을, 흠 하나 없이 정돈된 일상보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안아주는 온기가 더 귀한 것이었음을 아내도 깊이 깨달은 듯 해보였으니까요. 사랑은 완벽함 속에서 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설프고 부족한 틈새로 스며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